오늘은 최근 임신 7주 만에 계류유산으로 소파 수술을 한 후 저에게 상담하러 오셨던 32세 은경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려 볼게요. 은경님은 결혼한 지는 2, 3년 되었고 평소 자연스레 임신이 되면 괜찮겠다 싶어 임신에 대해선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았던 분이세요. 하지만 최근 임신이 된 후 7주 만에 계류유산이 되어 소파 수술을 하게 된 후 갑자기 임신에 대한 걱정이 한가득 몰려왔죠. 혹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다음번에는 괜찮은 건지, 혹 이대로 임신이 어려우면 어쩌나 하는 여러 가지 걱정들 때문에요. 하지만 병원에선 자궁이나 난소엔 별다른 이상이 없다 하고 자신은 평소 생리통도 변비도 많이 심한 편이라 이참에 체질 개선 겸 임신도 제대로 준비할 겸 한약을 지어 먹어야겠다 생각하셨대요. 저희 약국은 부모님 소개로 오게 되었고요. 참고로 은경님은 키 167cm에 몸무게는 63kg로 소화는 괜찮은 편인데 대변이 일주일에 한두 번만 아주 딱딱하게 토끼통처럼 나온대요. 또 일이 많고 스트레스가 계속되니 속쓰림도 잦고 역류성 식도염도 자주 반복되며 뒷목과 어깨는 늘 뻐근하고 불편하고요. 참고로 은경님은 몇 달 전부터 허리부터 다리 뒤쪽으로 계속 저려와 병원에 갔더니 디스크가 삐져나와 신경을 누르고 있는 상태다 했대요. 다른 불편함은 배란 때 배란통과 생리 일주일 전부터 복통이 있고 생리가 나오면 생리통이 심한 편이에요. 생리혈 자체는 덩어리혈이 많이 섞여 나오는 편이고요. 끝으로 은경님은 손발이 너무 차서 날이 추워지면 남들과 손을 못 잡을 정도고 발은 집에서도 시린 편이라 양말을 늘 신고 지내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되세요? 어째 임신에 도움이 되는 한약을 짓는데 이렇게 자세하게 상담을 하냐고요? 그건 모르는 말씀이세요. 이렇게 자세히 몸 상태를 들어야 원래 체질은 어떻고 이게 어떻게 진행되어 현재 상태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근원적으로 개선하여야 한약을 끊고도 몸이 건강하게 바뀌어 자연스럽게 임신이 되고 임신을 유지할 수 있는지 모르고 하는 말이지요. 더욱이 자궁은 자궁 자체의 문제뿐 아니라 간과 신장, 나아가 심장과 비위장의 상태에 따라 그 기능과 상태가 많이 달라질 수 있으니 난소와 자궁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선 이런 장부들의 건강까지 신경 써야 하는 건 당연한 이치고요. 가령 하체 신장이 허약하고 냉한 사람은 자궁도 허약하고 냉하겠죠. 그럼 수정도, 착상도, 나아가 임신 유지도 어렵게 될 거고요. 또 스트레스와 합병이 심한 사람은 간경맥이 지나가는 생식기에도 열이 차 자궁이 뜨거워져 임신 자체가 어렵게 될 수 있어요. 당연히 임신이 되어도 유산이 잘 되고 태어난 아이도 유전적으로 이상이 잘 오게 되고요. 또 심장의 펌프력이 약한 사람은 자궁의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임신도, 나아가 임신 유지도 불안불안하겠죠. 마지막으로 비위장의 기가 막혀 있는 사람은 소화력 자체도 문제지만 하체 및 자궁으로 혈액이 제대로 돌지 못하고 끈적한 가래 같은 담음이 자궁에 쌓여 태아에게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 거고요. 그럼 우리 은경님은 동양의학으로 볼 때 도대체 어떤 체질이고 어떤 문제가 있어 최근 계류유산을 하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들어가기에 앞서 은경님의 맥박은 오른쪽 왼쪽 모두 1분의 84회로 약한 듯 하면서도 열감과 저항감이 느껴져요. 입술 색은 약간 어둡게 어혈기가 느껴지고요. 이 같은 맥박 상태와 몸 상태로 은경님의 체질을 판단해보면 은경님은 타고나길 하체 신장이 허약하게 타고난 체질로 보여져요. 하초 신장이 허약하니 배꼽 아래와 하체 힘이 약하고 순환이 정체되어 변비와 허리 통증, 배란통 및 생리통이 심했던 거고요. 그리고 최근엔 디스크 탈출증까지 왔었죠. 하지만 은경님은 여기에 이렇게 약한 체력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며 과중한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 간 자체가 긴장되고 열이 차면서 소화력도, 담즙 분비도 더 약해지게 되었던 것 같아요. 담즙이 잘 분비되지 못하니 변비는 변비대로 더 심해져 가고 명치 부위도 긴장되고 막히면서 오히려 음식물이 역류되고 위벽이 상하는 역류성 식도염과 위염이 계속된 것 같고요. 참, 간의 긴장으로 명치 부위와 횡격막이 긴장되면 상부의 열기가 하부로 내려가지 못하게 되면서 그 압력이 얼굴이나 뒷목으로 올라가게 되어요. 그래서 뒷목이나 어깨가 많이 뻐근하게 되고요. 그럼 이 상태에서 계류유산은 어떻게 생길 수 있냐고요? 임신은 자궁으로 혈액 공급이 원활해야 한다는 건 당연한 상식이겠죠? 하지만 은경님은 원래도 하복부와 하체
하체 혈액순환이 약한 편이에요. 하지만 이 상태에서 스트레스와 긴장으로 간이 긴장되고 열이 차오르면 간 경맥이 지나가는 생식기 주변의 혈관도 함께 수축되면서 열이 차올라 태아에게 제대로 된 산소와 영양 공급이 어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자주 반복되었다면 당연히 자궁에서 자라는 태아는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없게 되고 잘못될 수 있었겠고요. 마치 영양분을 제대로 받지 못한 열매가 시들시들 말라버리듯 그렇게요. 그럼 은경님의 유산의 원인이 나왔으니 치료 방법 또한 어느 정도 짐작이 가시지요? 맞아요. 원래 약하게 타고난 신장과 부신의 기능을 올려 하체의 힘과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거, 그리고 스트레스와 긴장으로 발생한 간의 긴장과 열을 간을 자양해주면서 완만하게 식혀내려주는 거, 이게 제일 우선되어야 하겠죠. 하지만 부수적으로 위와 장의 소화력을 올려주고 담즙 분비를 촉진해주는 약초들과 현재 위염과 역류성 식도염으로 속이 쓰리고 명치가 뻐근한 증상을 완화해주는 약초들이 초기엔 필요하리라는 건 이해가 되시겠죠. 또 현재 간의 긴장으로 상부의 열이 차올라 맥박이 빠르고 뒷목과 어깨가 뻐근한 상태이므로 상초 심장과 폐의 열을 완화해주고 자양해주는, 그래서 오행의 상생관계인 금생수, 즉 금인 폐를 촉촉하게 자양해주면 수인 신장이 자양되어 신장의 기능이 더 좋아지는 일석이조의 효과까지 더하게 된다면 임신뿐 아니라 자신의 몸 상태 또한 현저히 좋아져 건강에 대한 큰 걱정 없이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고 낳아서 잘 키울 수 있게 되죠. 우리 은경님도 한약을 70일 정도 먹은 후 이후 임신도 되고 출산도 육아도 잘 해내고 있고요. 나중에 아이 낳고 저에게 인사를 왔었거든요. 그때 한약 먹고 임신되어 고마웠었다고요. 참고로 은경님은 한약을 먹은 후부턴 생리를 할 때 생리통이 많이 덜해졌고 덩어리열 같은 어열도 현저히 줄었어요.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 증상도 심했던 변비도 매일 하루 한 번 규칙적으로 보게 되었고요. 참 맥박은 1분의 70 이하로 특별한 열감이나 저항감이 없어졌고 그래서인지 손발 찬 증상이랑 뒷목 뻐근한 증상도 거의 없어졌다 했어요. 왜 은경님은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서 심장에는 열이 차 있어 마치 열을 받은 부실한 엔진처럼 전체 순환이 더 약해지게 되었던 경우였거든요. 저는 한약의 이런 원리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몸 전체를 하나로 보고 부분을 고치더라도 전체를 다 고쳐주는 그런 동양의학의 원리가요. 혹자는 이렇게 물어오겠죠. 굳이 비용도 시간도 오래 걸리는 그런 치료를 굳이 모든 사람에게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요. 하지만 숲에서 한 나무의 잎사귀가 시들고 말라가는데 단지 그 나무에 생긴 문제만 보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전체 숲에서 수분과 햇빛, 흙의 상태나 땅의 형태들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해 주는 게 다른 나무들도 지키고 근원적으로 병든 나무를 도울 수 있는 걸까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두 번째 원리가 병든 나무에게 더 맞는 치료이고, 그렇게 했는데도 나무를 살리지 못한다면 그때 가서 화학적 치료의 도움을 받는 것이 낫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에 저는 언제고 그런 치료를 하는 동양의학으로 숲 전체인 몸 전체를 살리는 그런 치료자로 남고 싶습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가 계류 유산에 대해 그리고 생명의 출발점인 임신에 대해 깊이가 있고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가 되었길 바라며 오늘도 복을 부르는 감사한 하루 보내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